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여러분과 성격이 비슷한가요? 성격이 다르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잘 지내려면 더 노력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까지 하다면 함께 일하기는 더 힘들겠죠. 안타깝게도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상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게 꼭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회사가 성공하려면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적합한 사람이 다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요. 회사에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이 창의적일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는 상식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직장인이 인간관계로 고민하게 됩니다.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도 마지막 5번째 장은 총 26개의 직장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에서 오는 고민과 어려움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쟁이 동료와 잘 지내는 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 동료 A는 무척 친절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아무리 바빠도 남의 일을 먼저 챙기는 데다가 머리도 좋아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A를 좋아하지 않거나 무서워하는 직원도 있어요. 가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반갑게 인사해놓고 오늘은 처음 본 사람처럼 못 본 척하고는 며칠 후에 그때 아는 척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죠. 한 번은 동료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더니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공격하는 바람에 섬뜩해진 적도 있어요. A와 친했던 어느 여직원은 A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후미진 장소로 불러내서 네가 잘나서 잘해주는 줄 알아? 라면서 계속 이런 식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습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무척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특정 사건으로 A와 감정이 틀어진 직원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다른 컴퓨터는 다 멀쩡한데 자기 컴퓨터만 파일이 깨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컴퓨터에 해박한 A가 퇴근 후에 몰래 남아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A를 둘러싼 황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A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같은 부서, 같은 팀 구성원들은 계속 고민 속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A는 경계성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계선 성격이라고도 부르는 경계성 성격의 특징은 불규칙한 업무 수행, 예측할 수 없는 성격,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다가 갑자기 일을 형편없이 처리하거나 회사에 비난과 불평을 일삼다가 갑자기 충성심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분노, 적대감, 우울을 자주 호소하고 갑자기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도 합니다. A는 매우 불안정하고 자아 정체성이 불투명한 변덕쟁이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일관성이 없는 거죠.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란 환경이 불안정하면 신기하게도 오히려 안정된 환경을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거라면 영아기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잠시 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뇌의 해마는 단기 기억을 저장하고 편도는 감정을 저장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해마는 편도가 먼저 생긴 후에 태어난 지 2년쯤 뒤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2년 동안은 해마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단기 기억도 없겠죠. 그래서 인간은 생후 2년 동안은 생각 기억 없이 느낌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면 혹시 영아기 때 상처 입은 건 없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A씨를 볼까요? A는
특히 거절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잘해주고 거절하는 건 아닐지 상대방을 계속 시험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덫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떠나 혼자 남겨질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친구가 조금만 늦게 와도, 배우자가 업무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연락을 안 해도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보살펴줘도 자주 외로움을 호소하고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고 말해주기를 요구하죠. 그러다 관계가 깨지려고 하면 극심한 거절 공포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을 보이고, 이런 감정이 복수심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변덕쟁이 동료와 함께 일해야 하는 분들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감적 이해, 즉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사람의 삶과 언어와 목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지만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미움과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의 심층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를 통해 이런 A에게 신뢰를 주고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변화의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성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기대하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히랍 철학에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뜻인데요. 모든 판단은 중지한 다음 비폭력 대화법이나 피드백 기법을 적용해 보세요. 먼저 비폭력 대화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모든 판단을 중지한다. 2. 상대의 감정을 느껴본다. 3. 상대의 의도를 파악한다. 4.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 그리고 피드백 기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1. 모든 판단은 중지한다. 2.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 3. 진정한 감정을 전달한다. 4. 진정한 의도를 전달한다. 셋째,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상사와 동료가 도와주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이고 아무리 진정성 있게 대해도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오해와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를 통해 성격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명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대인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요즘 좋은 약물도 많이 개발됐으니 분노나 정서 불안을 돕는 기분 조절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원더걸스라는 그룹으로 데뷔했다가 솔로 활동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선미. 이분이 경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무척 괴로웠지만 그래도 치료받고 약을 먹으니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경계성 성격장애가 주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사실 오늘 탁월한 처방 세 번째로 말씀드린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이렇게 본인의 자각과 의지가 필수입니다.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가족 간에도 어렵거든요. 하물며 직장 동료가 하기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 첫 번째와 두 번째 처방처럼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